올해 신인이 등장하시고 내년과 내후년에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올해가 신인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려는 가장 힘든 상고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출산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인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는 이때 우리들은 똘똘 뭉쳐서 신인님의 그 에너지, 우유나 식품에 허경영을 쓰면 썩지 않는다는 이 암흑 에너지의 신인님의 암흑 에너지를 널리 알리고 또 똘똘 뭉쳐서 하늘궁과 백궁수를 지키면 우리들의 헌신이 모여서 신인님의 위대한 뜻이 이 땅에 구현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허경영 신님께서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417회 하늘궁 행사를 여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아련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하늘궁 공지문, 신규 공지문을 AI로 듣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하늘궁을 알아야 한다. 천야인야 부지신. 하늘인가 사람인가. 신인 줄 알지 못한다. 신야인야 부지천. 신인가 사람인가. 하늘인 줄 모른다. 신역인야 천역인. 신이고 사람이다. 하늘이고 사람이다. 인역 신야 인역천. 사람이면서 신이다. 사람이면서 하늘이다. 사인물인 신인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신인이 온다. 사신불신 신인출. 신인이면서 신이 아닌 신인이 온다. 여광여치 우명성. 소울음 소리는 미친 소리 같고 술 취한 사람의 소리 같다. 세인무지 조소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세인무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우명제인 궁울선. 소울음 소리는 신인에게 있다. 우성우성 하우성. 소울음 소리 하는데 무엇이 소울음 소리인가? 천도경전 시우성. 하늘의 도로 밭을 가는 게 소울음 소리다. 우성제야 우명성. 들판에 소울음 소리가 들린다. 천우지마 우명성. 하늘의 소, 땅의 말. 소울음 소리다. 성산성지 우명지. 하늘궁이 소울음 소리 나는 성산성지이다. 신지 인해지기지. 신이 사람으로 왔으니 육신을 입은 것이다. 인지신의 지기천. 사람이 신이라. 그 사람이 하늘임을 알아라. 천우지우 우명성. 하늘의 소, 땅의 소, 소울음 소리다.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에 하늘에 제왕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천신하강 단좌혈. 하늘신이 하늘궁에 내려와 앉아있다. 보혜사용 신인출. 보혜사용에 신인이 내려온다. 신인의 순환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직자는 먼저 자기를 국민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내세워서 민중의 몽둥이나 민중의 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5대 의무는 국민의 5대 권리와 상충할 때 국민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5대 의무는 1. 중립성, 2. 공정성, 3. 청렴성, 4. 봉사성, 5. 가족성, 즉 중립, 공정, 청렴, 봉사, 가족이다. 이 5가지 덕목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모든 민원인, 피해자, 가해자, 누구나 나이가 많은 민원인은 부모처럼, 자기보다 어린 사람은 동생이나 자식처럼, 비슷한 나이는 형제처럼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팡이가 되라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국민의 5대 권리는 1. 청구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자유권이다. 이 국민의 5가지 권리는 공직자들이 죄 없는 자를 조작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5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1. 행복 추구의 원칙, 2. 인간 존엄의 원칙, 3. 절대 공평의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법에 정해놓고 국민을 이유 없이 사전 구속하여 인간 존엄, 행복 추구, 절대 공평의 원리를 어기며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공직자들을 볼 때마다 같은 가족, 같은 민족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1. 소유권절대의 원칙, 2. 과실 책임의 원칙, 3.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과실도 없는데 책임을 묻고 사전 구속하고 출세하기 위해 죄를 덮어 씌우는 공직자가 되어선 아니 된다. 사필 규정을 알게 될 것이다. 국민의 3대 권리는 1. 생존권, 2. 소유권, 3. 평등권이다. 이건 역시 공직자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는 즉시 시민들의 생존권과 평등권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10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다. 하늘궁을 뺏으려고 3천억을 요구해서 온갖 고소를 한 공갈단들을 구속하지 않고 나를 사전 구속함으로써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런 억울한 패달을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 한 명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 조직을 11명의 국수위 위원들의 합의체를 만드는 것은 검사 단독의 무소불위 기소권과 공소권을 견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오죽 검찰권이 남용되었으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국수위를 신설하여 국수위원을 11명의 합의체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왜 국수위원이 11명인가? 내가 중학교 시절 전 세계의 형법과 헌법을 두루 섭렵해보았다. 공무원의 5대 의무, 플러스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플러스 국민의 3대 권리는 11이 된다. 5 플러스 3 플러스 3 이꼬르 11이다. 그 숫자가 나의 성씨, 허가 11액이다. 때가 익어가고 있다. 악한 자는 상향성의 삶을 살려고 억울한 자를 만들고 남을 희생시키고 선한 자는 하향성의 삶을 살며 억울한 자를 살린다. 그대들이 붙잡은 것은 지옥불이다. 머지않아 다 놓고 갈 것이다. 빼앗기기 전에 먼저 가난한 이웃에게 내려놓으면 백궁 천국으로 간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세우려는 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것이 영원불변의 우주 섭리요 백궁 천국의 섭리이다. 승병선승 이고구전, 도천지장법. 남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하늘로부터 이길 수 있는 복을 만들어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선한 싸움에 나아가라. 남을 이기기 위해서 원한을 사지 말고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세상의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꼴찌가 되더라도 강도당한 자를 보살펴주는 손해보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라. 그곳엔 경쟁자가 없느니라. 백궁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시간에 비유하면 지구에서의 100년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인간은 물건이 부족한 절대적 빈곤의 시대를 지나 물건이 넘쳐나는 풍요 속 빈곤의 시대를 만났고 그것을 팔기 위한 플랫폼의 홍수 시대를 만났다. 그런데 영혼은 오염되어 영성 빈곤의 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하늘궁 회원들은 축복을 받음으로 영성과 천국이 완성되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란 축복, 명패, 레벨, 광채, 백궁 천국이 예정된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자부심을 가져라. 그 찰나가 영혼을 좌우하는 시험의 시간이다. 그 찰나에 속지 마라. 버무려진 밀가루가 뜨거운 화덕에 잠시 들어갔다 나와야 맛있는 빵이 되듯 우리의 고통은 찰나의 뜨거움일 뿐이다. 그 뜨거움과 고통과 탐욕에 집착하는 자는 그 지옥 속에서 영원히 못 나온다. 우리의 작은 뇌혈관이 1초 후에 터질지 내일 터질지 자다가 터질지 그날이 보이지 않게 닥칠 것이니 남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우리 천사들은 이 고통을 잠시만 지나면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 이웃의 고통은 들어줄지언정 나의 고통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백궁 천국의 그날의 희망과 바꾸어야 한다. 세월을 뒤집어 보면 월세가 아닌가. 이 세상 소유는 월세집이라는 걸 명심하라. 100년은 찰나임을 잊지 말라. 나를 걱정 말고 재판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도록 하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나와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조작이다. 백궁 천국이 하는 비밀한 일을
인간이 알려고 하지 마라. 만날 날이, 누명을 벗을 날이 호련히 오도록 설정되어 있느니라. 돈을 노린 공갈단들에겐 전화나 문자가 와도 받지 말고 길에서 보아도 피하도록 하라. 한번 물든 자는 절대 바뀌지 않느니라.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와 배튀김의 사랑은 영원히를 선물하노라. 2025년 7월 27일 허경영. 네, 다음은 책 두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경영 시조 평설입니다. 한 권만? 네. 허경영은 누구인가 이것만. 네. 이거는 이 책은 시사평론가이면서 전기 전문 작가님이신 김대우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신희님을 왜곡되게 이미지시킨 단순 기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앞서가는 높은 해안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를 아주 가장 잘 알고 정치 이 현상을 아주 제일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책에 역설하였습니다. 대중들의 편견과 오해를 이렇게 바로잡고자 허경영 신희님의 진면목을 이 책에 집필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허경영 시조평설의 38쪽부터 42쪽까지 AI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헌신하는 대통령, 3.3 정책 추진과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지급 혁명. 그는 우선 국민에게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3.3 정책은 이미 1996년도에 그 원형이 제시되었단다. 그중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처음에는 얼핏 허황된 포퓰리즘으로 들렸다. 한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이때까지 온 국민의 합심 노력이 그 원천에 하나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비유컨대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국가는 주주인 국민에게 그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국민 배당금이라 이름하여 별로 어색하지 않다. 국회의원 수 100명의 무보수 명예직화, 지자체장 선거 및 정당 지원금제 폐지 같은 고비용적 요소를 혁신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절감하면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가히 혁명적이다. 변혁 과정에 일부층의 기득권이 내려지는 등 동통은 따르겠지만 별도의 국민 세금 징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22여 년간 지속된 천이 지혜의 강연, 3세를 꿰뚫으며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 이 시대 온 인류의 큰 스승으로 우러러야 그는 또한 주말마다 일반인에게 강연을 해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토요일 강연이 1316회나 되었으니 엄청난 학회는 천이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걸로 여겨진다. 강연마다 신선한 충격 속에 가득 찬 청중을 매료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소집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강연을 하는 이즘에도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것이다. 일례로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원래 뜨겁지 않다고 한다. 생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 온도 0도의 자체 발광체란다. 표면 온도 약 6000K,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된 불덩어리라는 통상의 태양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아직 사계의 반론을 보지 못했다. 뜬금없는 말 같지만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다. 사실이라면 그간 진리로 생각해온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맞는지 자문하게 되기 십상이다. 또한 3세를 꿰뚫으며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에는 이른바 지구상 이전 성현들의 가르침을 넘어서고도 남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니,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2400여 년 전, 철인 소크라테스는 흑색 선전이 판을 치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화 중에서 독배를 마셔야 했다. 당시 권력자의 사주 아래 시민 법정에 의한 양심의 사망 선고는 근년 대규모 시위 문화의 편승,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 사회 현상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경계할 일이다. 오늘날 인류 신앙의 대상으로 높이 추앙받는 성인 예수나 석가모니 부처 같은 분들도 살아계시던 당시 가까운 인간의 배반과 모함이 있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요즘도 허경영 대표에 대한 혹자의 비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유념할 일이다.
그는 이 시대 온 인류의 큰 스승으로 우뚝 서게 될 뿐이다. 우리나라에 탄생하여 높은 가르침을 주는 큰 인물을 우러르지는 못할 망정 비방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감히 주장한다. 초종교적 언행.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인류를 아우르는 섭리의 정치를 꿈꾼다. 이 시대의 허경영 대표는 단순히 인간의 정의 구원, 복락만 좇는 건 아닐성 싶다. 그의 말들마다 구절마다 울림이 있다. 쉬운 듯 아닌 듯 화두로 꽂히는 법어 같다. 초종교적 언행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진리라는 그릇을 깨뜨리기도 한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인류를 아우르는 섭리의 정치를 꿈꾼다. 모를 때는 성현도 희대의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다. 속내평이 시원하게 뚫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사기가 있다면 속아라도 볼 일이다. 궁금하면 유튜브 속 허경영을 만나보면 풀릴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했다. 이즈음 2020년 초반 당시 연이은 변이 코로나19의 전파나 변종 바이러스 발생, 백신 투여 및 치료제 개발,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세계적 지도자감으로 타고난 허경영 대표를 엄청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지상 인류의 큰 스승으로 주목한다면 헛수고일까? 시조로 기린다. 동방의 등촉, 바람 앞의 등촉이란 꺼지기도 할 터인데 타고르의 그 등촉은 여태까지 타다 남아 이제 곧 본 태양으로 온 천하를 비추리. 2020년 3월 17일 신문 칼럼 게재분 가필 재편집. 네, 상강 김낙기 작가님께서 신이님의 방대한 유튜브의 강연에 대해서 아주 감탄에 마지 않으시며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을 넘어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성인들이 이 독배를 마셔야 했던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의 신이님을 비방하고 유언비어 등으로 얼룩진 이미지에 대해서 민중들은 유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절절한 시조로서 또 신이님에 대해 어필을 하셨습니다. 상강 김낙기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허경영 신이님의 봉사 정신에 대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허경영 신예님의 55년여의 봉사 활동을 하신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신예님의 봉사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르코 루비오와의 만남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t be able to hold this together. We will not pass on to our children. John inherited what I inherited. To do that, it will require us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and our ideas, and not our principles, to adjust to the challenge of our time. And to do that, we need new thinking, new ideas, people rooted in the real world and prepared to change government to address it. And that's why I'm so excited. I mean, I'm serious. A lot of times people can't say we're supporting because he can win. He can win. He will win.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016년 12월 미국 제45대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 초반 1위를 달렸던 분으로 신인님께서 2018년 3월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방문, 얼바인에서 개최된 공화당 당원들의 만찬에 초대되었을 때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중 한 분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북한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공격 개시 직전 신인님을 초청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신인님께서는 북한 공격을 반대하시고 북한에 대해 FVID라는 비교적 온건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원하여 신인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인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영적으로 조치하셔서 북미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마르코 루비오와도 대화를 나누시고 인상 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앞서 제45대 미국 대선에서 말씀의 권능과 영적 에너지로 경선 후보 중 꼴찌 16위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에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2018년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현재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임명되었었습니다. 만약 신인님께서 지금과 같이 자유를 잃은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분명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인님께서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국은 나라에서 허가해준 신인님의 영성 사업을 사기라고 단정하고, 또 신인님께서 1인 주주 사업에서 회사의 돈을 빌렸을 때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몰아 허경영 신인님을 구속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국은 법치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라도 신인님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구속의 명분인 증거인멸 우려는 그동안 수사당국이 하늘궁을 누차 수색하고 압류해간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속히 허경영 신인님을 석방하셔서 신인님께서 국익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가 신인님의 정책에 대해서 설렌다고 말씀하셨죠. 네. 마르코 루비오가 신인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다음은 임청근, 역대 그 부시 대통령 외에 6분의 대통령을 모신 자문위원님이셨던 임청근 자문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허경영 신임과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가짜라는 이런 그런 언론의 작태에 격분하여서 쓴 경문입니다. 그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글.
허경영 전 총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핵심 상원 의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면서 나는 피를 토해내는 아픈 심정으로 경문을 써서 조선일보를 비롯 통면으로 전면 광고를 3차례나 호소하는 경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국 역대 대통령의 자문위원인 나를 워싱턴으로 불러 현재의 난국을 헤쳐갈 지도자 중 차기 적임자가 누구이겠는가를 묻고 그런 인물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터이니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출장을 하여 상황을 보고하라는 밀명을 받고 나는 급히 한국에 나갔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를 만나보니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보다는 자신의 정권욕에 몰입한 나머지 내 의견을 듣고 경청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미 공화당 핵심 상원 의원들과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정치적 지도력을 관철코자 하는 정치 지도자는 나에게 연락을 하고 나를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한미동맹협의회 총재인 나는 그동안 닉슨 대통령부터 포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을 하여왔고 한국 대통령 중 내 도움을 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으며 한국의 안보정책 문제 등의 미 대통령 특별보좌역을 해왔기 때문에 나를 통하면 미 공화당 핵심 상원 의원들과 대통령의 면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의외로 허경영 총재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미국과 한국에서 매우 많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의 추천으로 한미동맹협의회 총재로서 허경영을 초청하여 대화를 해보니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소신이 대단히 뚜렷했고 검증 절차상 허경영 유튜브로 낱낱이 관찰해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등 6가지를 예언한 것이 적중하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예언 및 삼성 문제 예언 등이 모두 100% 적중했던 그의 탁월한 예언력과 정확하고도 치밀한 추진력을 보고 나는 허경영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나는 즉시 허경영을 미국의 핵심 상원 의원 몇 명과 대통령까지 면담을 하도록 주선을 해주어서 지난해 2, 3, 4월에 미국 상원 아태위원장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등을 만났고 지난해 5월 5일 낮 12시경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모처에서 나와 함께 허경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허경영 총재가 트럼프를 만나 찍은 사진이 가짜라고 보도한 TV방송 보도를 보고 한국 TV방송의 무책임한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허경영이 함께 촬영한 진짜 사진을 가짜라고 모함한 것을 규탄한다. 내가 산증인으로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힌다. 2019년 7월 17일 재헌절을 맞아 전 미국 역대 대통령 자문위원, 한미동맹협의회 총재, 한미자유민주총동맹 총재, 주한미국 제양군인의 명예회장, 임청근. 네. 네, 이 시대에 참으로 용감하게 언론에 대항해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시는 아주 우리나라의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준석, 이철희 인터뷰와 홍대 부산대 공연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과 청년 보수의 아이콘 이준석 씨가 허경영 씨를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만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안철수 대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벼랑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그때 이준석 씨가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 인기 한 40% 이상 됐을 때야. 그 인기 제일 좋은 사람이 이준석과 안철수였어. 두 사람이 노원구에서 붙었어.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야. 내가 그 사람들 유시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한 1km 떨어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을 때가 저녁 7시야. 갔는데 유세장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거기 온 걸 누가 길에서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식당 앞에 있던 한 100여 명이 나한테 사진을 찍고 있었어. 그때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유세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나 봐. 핸드폰을. 다 몰려왔는데 한 명도 안 남고 5,000명이 이동을 한 거야. 수평 이동. 그러니까 후보들이 따라와서 거기 와서 서 있어. 3시간을. 이준석 씨가 밤 11시 반에 가더라고. 나한테 인사하고.
허경영 선생, 참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가는데, 그 당시 광경을 본 이 이준석 씨가 KBS에 나와가지고 그걸 정언한다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글로벌 마인드에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장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남의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팽당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거 여러분, 이 프로가 아무것도 아닌 프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못 내다본다면 여러분들 고생 더 해야 돼. 정작 후보는 우린데 여기 안철수도 들어있는 거야. 두 사람 다 팽당했다 소리야. 후보는 우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관심이 그냥 그쪽에는 관심도 없어 그냥 다 닫아놔버려. 그래 내가 5,000명한테서 7시부터 12시까지 사진 찍어주고 저녁 굶고 집에 갔어요. 집에 저녁 굶고 갔는데 날씨가 좀 쌀쌀했어. 이준석 씨가 그분이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유명한 정치인이요? 내가 나타나면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싹 몰려가더라고요. 가더니만 다들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정작 후보는 우린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만들지 말고 나야 나.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만들지 말고 나야 나. Let's go.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이 총선 유세 때 민중들이 노원역에 나타난 허경영에게 모두 싹 몰려간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준석님께 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이님의 인기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콘서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삼각김밥 사건 기사 그것도 보겠습니다. 내가 딱 외부에 나가면 삼각김밥 먹는 거 알잖아. 식당 가기 싫어서 삼각김밥 사서 골목에서 먹다가 들켰어. 김밥을 사는데 벌써 CCTV에 찍혔어. 그거 나왔죠? 내가 그거 영상 한번 띄워봐. 그런데 문제는 김밥을 사서 가는 걸 거기서 찍어서 애들이 인터넷에 올렸지. 근데 그걸 가져서 골목에서 먹고 있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골목에 가서 이렇게 먹는데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어머 저 허경영 씨 아니야? 이래.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끼리 어머 저 허경영 씨가 왜 저 앉아서 뭘 먹고 있네? 김밥을 먹고 있네? 이래. 그러면 그게 그래도 그게 망신이야 망신 아니야? 내 명예와는 아무 관계없어. 그게 저 허경영에서는 식당 가서 잘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밥 하나 먹고 그냥 우유도 하나 가져갔지. 근데 그다 우유를 놔놓고 김밥을 먹는데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혓바닥을 차는 식으로 나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체량 맞기는 하지 좀. 체량 맞지만 그래도 골목에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그 점심 먹는 거야 그게. 옷은 내가 안 사 입는 걸 제일 좋아해. 뭐 얻어 입는 거는 괜찮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옷 사 입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생활이 부귀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남들은 나를 모함을 해. 저 사람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죠? 어떻게 하면 급식을 좀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형편이 좀 좋아지면 더 많이 하겠지. 그죠? 지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 알겠죠? 저번에 김밥 사는 사진이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자 허경영 씨가 한 편의점에서 노 마스크 상태로 또 마스크를 안 해서 나 참 그때는 코로나 끝났을 때야. 그때 마스크 안 해도 돼요. 노 마스크 상태로 포착된 누리꾼들이 깜짝 놀랐다. 삼각김밥 사러 온 허경영. 근데 노 마스크 편의점 알바 영상 시끄럽다 이 말이죠. 내가 삼각김밥 사러 갔던 거야. 근데 그거 딱 시켰네. 얘가 공개를 한 거야. 요게 그 영상이야. 내가 왜 바깥에 나가면 삼각김밥 먹고 앉아있는지 알아요? 우유 한 병 하나 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식당 가면요 가슴이 아파. 식당 가면 내가 왜 가슴이 아프냐? 밥을 못 먹어. 걱정이 돼가지고. 저 주방에 있는 종업원은 월급을 받았을까? 이 집엔 얼마가 적자가 났을까? 이 집은 지금 한 매도 까먹은 거 아닌가? 그게 주방에 음식은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매일 가서 사와야 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저게 열흘 전에 사놓은 반찬 아니야 저거? 곰팡이가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가 막 서려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이게 손님이 복잡거려야 뭐 음식도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재고가 없을 텐데 저거 뭐 6개월 전에 사는 고기를 지금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주는 거 내가 마음이 더 익었어요? 시인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저 주인은 얼마나 빚에 쏟아리고 있을까? 저 종업원, 주방에 있는 종업원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맞아. 장화를 신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고. 그래요. 저런 병으로 과연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저걸 먹으면 될까?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주방에 들어가면 국가 경영에서부터 식당에 영업 안 되는 거, 주인의 어려움, 고통, 그게 눈에 보여. 그러니, 생각해봐요. 밥이 팽게 넘어가요? 여러분하고 달라, 신이는. 그래서 내가 주방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20만 원 들어가요. 주방에 조금은 다 나오라 그래서 5만 원씩.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20만 원 들어간다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식당 가면 고민이 많아져 버려. 예. 내 식구들을 보는 것 같아. 저게 내 자식이야. 주방에서 짜장면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저게 내 자식들이고, 저게 다 생활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다 걱정 태산이야, 걱정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 얼굴을 봐야 마음이 편해. 그 요런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 종업원들은 주방이 얼마나 답답해. 그렇잖아요. 저기서 설거지하는 아줌마도 있을 거고, 저기 그늘 속에서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봐, 어쨌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막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가스를 마시고, 폐암이 걸려.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아주머니가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짠해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김밥 사먹으면 쏘면 편해. 가서 그냥 삼각김밥 하나, 그냥 우유. 그거는 오염이 안 돼 있지. 맞아. 그 내가 얼마나 많이 사먹었으면 텔레비까지 잡히겠어. 이렇게 진수성찬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삼각김밥. 들켰지만은, 몰래 먹는 사람이야. 어디 가면 밥을 잘 안 사 먹어. 나 정말 카드 가지고 있어. 밥 먹을 수 있는 카드. 그래도 안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생판 일반 식당 가서, 야, 반찬 더 가져와. 이런 세상에 난 한 번도 없어. 반찬 고만 가져오세요. 가게 문 닫습니다. 반찬 조금만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 뭐 누가 반찬 하지 마라. 너 남의 가게 문 닫게 하려고 그래. 조금만 더 보태줘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의 식당에 밥을 안 사 먹고 김밥을 먹는 것도 죄 짓는 기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저 식당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식당 가서 밥상 쫙 차려놓고 멋지게 먹어봐야 그 사람들 매상이 올라갈 텐데, 내가 가서 김밥 먹으면서도 죄 짓는 기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돈은 전략해서 좋지만 저 장사가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김밥 먹는 것도 죄 짓는 기분으로 먹는다니까. 이게 양심이요, 사람이. 맞아요. 김밥 먹는 게 자랑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와. 저 식당들이 저렇게 팔이 날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참 미안하고 괴롭고 그래요. 알겠죠? 네, 생활이 검소하신 신이님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몰래 카메라 포착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이님 뵙고 가시는 모습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비행기 없이 탈 때 모습 띄워봐. 이게 천사죠. 여기가 하늘군 건물 맞지? 여기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 천사가 진을 치고 있어. 왜? 내가 딱 백궁으로 가기 전에는 매일 요 현상이 나와. 천사가 칵 차져 있어. 왜냐하면 차원 이동을 할 때는 이 천사들이 도움이 필요해. 참 신기하죠? 이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천사들이 뭘 해요? 알겠지? 여러분은 천사, 200명 들어가도 기적이 막 일어나지. 이건 천사가 얼마나 많아? 무한대 천사가 대개 하늘공원. 그러면 이거 우리 사진이 조작이에요? 조작 아니지? 텔레비전 많이 찍으면 이런 게 많이 나오지? 그럼 천사가 둘러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숫자는 무지막지. 그리고 이렇게 왜 왕관처럼 이렇게 나오겠어? 요게 천사들이 딱 어디를 향해 있는 거야. 어디를 향해 있어요? 비행기 없이가 오는 방향. 신인이 태울 비행기 없이 오는 방향이 여기죠? 그럼 이게 차원 이동 준비한다는 거야. 이 과학자들이 이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 우주의 세계를 내같이 설명해 준 사람 있나? 인간이 사는 별이 362무 8,800불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었나? 없어. 태양에서 지구에서 천국까지 거리를 아는 사람이 있었나? 없어요. 전부 내가 처음이야. 그러면
차원 이동에는 뭐냐면 지구에서 여기 차원 이동을 알려줄게. 요게 지구야. 요가 천국이 있어. 요래 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차원을 이 120억 광년을 종이 한 장처럼 얇게 해버려. 딱 해가지고 그쪽을 탁 가버려. 기가 막혀 안 막혀? 차원을 이동한단 말이야. 여기 하늘을 백궁 하늘로 만들어버려. 1초 만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비행시에 딱 타면 1초 만에 백궁 도착이야. 그 요런 내가 백궁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줄게. 이 영상에서 내가 백궁을 도착한다니까. 한번 봐요. 여기 블랙홀이 나타나, 이제 화이트홀이 나타났지? 화이트홀이 이미 도착했어. 털어. 나타났죠? 화이트홀이 왔지? 그럼 내가 이동을 해. 여기 내 방이 여기야.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그 건물이 있잖아. 그럼 내 방 위치가 여기야. 그죠? 그럼 얘들이 여기를 주로 천사들이 머물러 있지, 그죠? 그럼 내 방으로 이게 이동한다? 털어. 자, 빨간불 켜졌지? 그러면 내가 여기 방에 다 왔다 소리야, 이게. 요때가 이제 차원 이동 준비가 완료된 거야. 잘 봐요. 자, 내 방 위에 올라갔지? 딱 스톱. 올라탄 거야. 그때 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 봐, 천사들이. 얘들 춤춰 안 춰? 춤춰 안 춰? 천사들이 얘네 집 보내지? 백궁 도착이야. 자, 아니, 나와. 백궁 도착 시간. 이거 왜 잘못, 다시 해봐. 백궁 도착한 거야.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백궁 도착이잖아. 그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뜨면 백궁 도착한 시간이야, 이게. 이거 보이죠? 요게 뭐야? 블랙홀이야. 아까 나온 게 화이트홀이야. 다시 해봐.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그 실제 속도 내려버려. 나타났죠? 여기서 탔죠? 멈췄죠? 이거 막 움직이죠? 이때 탄 거야. 올라탔죠? 그 다음에 가죠? 번쩍. 도착했죠? 이게 백궁 도착이야. 시간 빠르죠? 이게 실제 가는 속도는 1초야. 1초. 그게 120억 년 걸려, 가는데. 빛의 속도로 120억 년 가는 거리를 차원 이동으로 1초 만에 백궁 가니까 얘들이 조용하게 있죠? 얘들은 그냥 조용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죠? 천사들이 내가 올라탈 때만 다시 해봐. 춤추는 거 좀 보게. 올라탔죠? 이거 보이죠? 천사. 이게 내가 올라간 거야. 그냥 딱 움직이죠? 그 내 방 위에서 멈춰.